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슬대표입니다. 최근 뜨거운 감자였던 배달의 민족은 결국 새로운 수수료 체계 발표 열흘 만에 사과문을 발표하고 수수료 개편 문제를 없었던 일로 무마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여론은 부정적인 시선입니다. 슬대표의 스타트업 분석하기 이번 시간은 배달의 민족을 이끄는 우아한 형제들입니다. 사실 배달의 민족은 2015년에 수수료 전면 폐지라는 중대 발표를 했었습니다. 당시 우아한 형제들의 김봉진 대표는 매출의 30%가 수수료였고 아직 기업이 흑자 전환을 한 상태도 아니었던 터라 더더욱 힘들게 투자자들을 설득하면서 수수료 폐지를 밀어붙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더 중요한 것은 이용자 확대와 고객 창출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기업 호응도와 가맹업소 수 그리고 매출까지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 후 배민은 다양한 아이디어의 서비스들을 출시하고 최근에는 UCLA 산하 로멜라 연구소와 함께 요리 로봇도 개발 중입니다. 또한 매출 부분에서도 2015년과 19년 11배나 증가하였습니다. 스타트업의 엑싯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IPO, 기업 공개입니다. 이로써 주식시장에 상장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M&A, 인수합병을 통해 회사를 매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M&A에 상당히 소극적이며 주로 기업 공개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유니콘 기업 우아한 형제들은 작년 2019년 세계적인 온라인 주문 서비스 기업인 독일의 딜리버리 히어로에 40억 달러, 무려 4조 7천억 원의 배달의 민족을 매각하였습니다. 4조 7천억 원. 우리나라 상장 기업들의 시가총액을 비교했을 때 이 금액은 어느 정도일까요? 지금 보이시는 회사들 모두 이보다 낮은 기업들입니다. 매각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딜리버리 히어로가 87%의 지분을 가지고 배달의 민족 경영진들은 13%의 지분을 딜리버리 히어로 본사 지분으로 가지게 되는 스왑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김봉진 대표는 딜리버리 히어로 3인 최고 위원회이자 개인으로서는 최대 주주가 됩니다. 또한 딜리버리 히어로와 우아한 형제들은 조인트 벤처를 설립합니다. 각 기업의 이름을 따서 우아 DH 아시아라는 조인트 벤처를 싱가포르에 설립하여 아시아 총괄 사장으로 김봉진 대표가 운영을 하게 됩니다. 우아한 형제들은 이번 매각으로 국내 거대 자본을 지닌 IT 기업들로부터 서비스를 지키고 국내 시장을 넘어 세계 무대 진출의 성공 발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배달의 민족은 축하나 응원이 아닌 오히려 별명만 얻게 됩니다. 배달의 민족은 일상의 먹거리를 해결하는 서비스인 만큼 우리 생활 속 깊숙이 스며들었던 서비스였고 B급 감성의 친근한 이미지 그리고 민족성을 내세우는 광고를 해왔기에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이번 해외 매각건은 더욱더 서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독과점입니다. 우리나라 배달앱 시장의 3대 기업 중 요기요와 배달통은 이미 딜리버리 히어로 회사입니다. 여기에 배달의 민족까지 가져가게 되면 시장의 총 98.7%를 장악하게 되며 독과점 횡포가 시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매각 뉴스가 나오고 몇 달 뒤에 바로 수수료 구조 개편 논란이 생기자 배민 앱을 지우고 전화를 걸어 주문하자는 운동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번 수수료 논란 사태는 배달의 민족에게 치명타가 될 수 있습니다. 딜리버리 히어로 매각건이 성사되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합병심사가 통과되어야 합니다. 이번 합병심사에서 가장 큰 핵심 쟁점은 바로 경쟁 제한 요인이 되느냐입니다. 다시 말해 독과점으로 판단이 되면 승인 거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배달의 민족의 시장 범위를 어디까지로 보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단순히 배달 앱 서비스로만 볼 것인지 아니면 쿠팡과 같은 O2O 서비스까지 확대해서 볼 것인지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합병심사에서 빨간불이 켜질 수도 있을 듯 합니다.
기존의 배달의 민족은 오픈리스트라는 상위 노출 광고와 울트라콜이라는 깃발 꽂기 광고 상품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오픈리스트는 앱에서 제일 상위에 노출이 되며 주문건별 수수료가 6.8%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오픈리스트는 리스트가 3개까지만 보여지기 때문에 신청한 업체들 중 랜덤으로 오픈리스트 영역에 노출이 됩니다. 울트라콜은 월 88,000원을 내면 깃발을 하나 꽂을 수가 있고 깃발을 중심으로 주문하는 고객 위치에 가까운 순으로 상호가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깃발을 많이 꽂을수록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상위 노출이 되는 형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울트라콜을 여유가 있는 특정 업체에서 수십 개 또는 수백 개 꽂는 경우도 생기며 오픈리스트를 신청하는 업체는 많은데 랜덤으로 3개 업소만 보여지다 보니 제한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유로 배민은 광고 체계를 바꿨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달의 민족은 오픈 서비스라는 광고로 주문건별 5.8%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신청한 업체는 모두 노출시켜 주기로 했습니다. 월정액제였던 울트라콜도 여전히 존재하지만 깃발을 3개로 제한하며 오픈 서비스 업체들이 다 끝난 지점부터 보여지기 때문에 사실상 스크롤을 끝까지 내려야만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때문에 고객의 클릭을 받을 수 있는 위치 내에 있으려면 오픈 서비스를 신청할 수밖에 없고 사실상 이렇게 되면 모든 주문 건수마다 5.8%의 수수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우아한 형제들의 김봉진 대표는 어릴 때부터 공부에는 관심이 없고 미술에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서울예전 실내디자인과를 전공하고 웹디자이너로 사회생활을 시작하다가 가구 디자인에 도전하고 가구점을 오픈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가구에 대해서는 좋은 평을 했지만 실제로 구매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이후 네이버의 디자이너로 취업하면서 신입사원들과 격차를 느끼고 국민대 시각디자인대학원에 입학하게 됩니다. 이때가 2010년쯤이었는데 한참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앱 시장 붐이 일던 시기였습니다. 김봉진 대표는 진지하게 계획했던 사업이 아닌 재미삼아 개발자였던 친형과 주변의 지인들과 함께 어울려 전단지의 온라인화라는 개념으로 배달의 민족을 만들었고 처음에는 동네 전단지들을 일일이 수거해서 정보를 모았다고 합니다. 배달의 민족의 창의적인 마케팅은 성공의 이유로 불립니다. 우리가 마케팅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페르소나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하고 여기에 포지셔닝 전략을 잘 짜야 한다고 합니다. 배달의 민족은 주로 배달을 시키는 고객층을 B급 문화에 익숙하고 무한도전을 즐겨보는 사회 초년생 친구들로 설정합니다. 잡지 광고도 잡지별 구독자들의 특성을 살려서 위트 있게 광고합니다. 그리고 친근한 동네형 같은 이미지, 복학생 감성으로 이미지를 이어나갑니다. 이재명 도지사는 배달의 민족을 거세게 비판하며 현재 군산시에서 출시한 배달의 명수를 예로 들며 수수료 없는 공공앱을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까 하는 의구심을 가져야 합니다. 군산시의 배달의 명수는 앱 개발비만 1억 4천만 원이 들었고 유지비로 1억 8천만 원이 들고 앞으로 운영 유지비로 5억 원이 잡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전국 단위로 확대될 경우 수십억에서 수백억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결국 자영업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가 국민들의 세금으로 충당이 되는 것입니다. 플랫폼 서비스는 처음 앱 개발이 끝이 아니라 얼마나 플랫폼을 잘 유지하는가가 더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시장의 논리에서 정부의 과도한 개입은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것입니다. 도시는 의미 없는 전단지로 가득해요. 아직도 전단지가
업소 입장에서는 배민을 통한 광고가 전단지 시절 홍보비보다 오히려 가성비가 높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사진 리뷰를 확인해야 해. 또한 리뷰를 통한 피드백으로 업소도 음식의 퀄리티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이 집 진짜였어. 고객들은 보다 쉽게 맛집 정보를 얻을 수가 있고요. 배달앱이 업소와 소비자 모두에게 선순환 효과를 가져다 준 부분은 우리가 배민의 수수료 가치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슬기로운 순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